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초등학생이 자살 충동이 7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하고 우울증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뭐 행복 지수가 최하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인성교육 관련돼서 좀 제가 도움 말씀드릴 게 없을까 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씀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자. 펜 안 가져. 이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우울증이니 스트레스냐 하는 것도 희노애락이죠. 본인의 희노애락을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고 압력만 계속 준다는 거는 언젠가 이게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자꾸 우리가 몰고 가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터지는 압력을 더 받으면. 그래서 신경이 약한 친구들일수록 쉽게 이제 또 무너지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불 보듯이 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각자 부모님 이 학생을 둔 특히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될 수 있으면 뭔가 제가 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마음 제가 항상 그리는 거 아시죠? 예, 우리 마음은 크게 에고와 양심이라고 할게요. 예, 양심은요 나와 남을 안 가릅니다.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요 불쌍한 마음이 내가 거기 쓰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양심은요 양심에서는요 나와 남을 안 갈라요. 우리 에고는 왜 에고라고 하냐? 자아죠. 나와 남을 갈라요. 여기서는 나하고 남을 달리 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악도 아니에요. 에고를 악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아. 그래서 이 에고가 부리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도 악이 아니에요. 어떤 갈망이 없이 여러분 한순간도 존재하실 수 있습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셔서 움직입니다. 밥을 먹고 싶어서 또 음식을 차리고 또 신나시죠? 맛있게 해서 요리해 먹을 생각하면 예, 또 누구랑 얘기 나누고 싶고 그 사람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다 욕심입니다. 이 자아가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인간은 한순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영역이 또 이 욕심하고 왜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 되느냐. 욕심은요, 그 대신에 나하고 남을 가르고 나 위주의 마음이죠.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내가 잘 살려고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악이지, 내가 그냥 잘 살고 싶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 내가 성공하고 싶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게 왜 악이겠습니까? 그러려고 남을 등을 치면 악이죠. 예,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욕심과 양심이 같이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욕심한테만 맡겨두면 남의 등을 칠 것 같은 상태 쉽게 유혹이 되겠죠.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 동양 경전에 뭐라고 되냐면 욕심은 악이라고 안 했습니다. 위태로우니 양심은 미약하니 양심을 힘을 살리면 위태로움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의 전부다. 이게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이게 서경에 나온 순임금이 성인왕이라고 불리는 순임금이 또 다른 성인왕인 후계자인 우임금한테 천하를 주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니 양심을 정밀하게 밝히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여러분이 천자면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결국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자도 이것만 잘하면 된다 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을 이걸 지금 잘하게 키우지 못하면요. 예, 크게 되기만 바라시면서 이 균형 잡는 법은 못 가르쳐주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욕심은 늘 위태로워지는데 양심은 미약해서 이 양심이 욕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양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양심입니다. 잘못 가지 않게 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양심. 욕심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심은요 귀신같이 나한테 해로운지 이로운지 귀신같이 아는 마음이에요. 다 있으시죠? 누가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딱 들으면요 이건 아닌데? 이건 나한테 해로운데 그냥 하실 겁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시다가 이거는 나한테는 이롭지만 누군가한테는 피해가 되겠다. 귀신같이 합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같이 남한테 해가 될지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키울 때요, 얘들한테 욕심만 계속 욕심을 내라, 더 해라, 더 성공해라. 다른 사람 욕심은 짓밟아라. 다른 사람 욕심도 너 욕심이랑 똑같다고 이해하고 그 사람도 배려해줘라 하면 양심이 길러질 텐데 너의 욕심만 신경 써라.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너가 잘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키우시면요, 이 친구는요,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모 마음을 헤아리려면 양심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랄수록 결국은 이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면 괴물이 됩니다. 결국 부모를 버려요. 부모가 나한테 해가 되는 순간 부모도 바로 버립니다. 욕심만 배양됐지 양심이 배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살아남은 친구고요. 가는 과정에서 이 어떤 압박을 받습니까? 욕심만 자꾸 부추겨지는데요. 지금 애들 키울 때 지금 욕심 자꾸 부추기시면서 무조건 성공으로 우리가 몰아넣지 않습니까? 뭐죠? 좋은 성적을 내라, 성공을 해라. 자꾸 몰아넣으시는데 이 인간 욕심을 다루시려면요, 양심만이 욕심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랬죠. 이 욕심이 우리가 이제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욕구 불만입니다. 욕심이 충족이 안 되더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양심 중에. 이 자명한 걸 아는 것 양심이거든요. 자명하게 아닌 건 아닌 줄 아는 게 양심입니다. 욕심이 다 충족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그래서 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시더라도요, 뭔가 성공을 바라고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시는 게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 가길 바라는 게 왜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지만 보셔야 되는 게 이 욕심이 충족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에고라는 놈은요, 에고의 두 가지 측면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성격과 재능이 다 틀려요. 보셔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똑같아요. 뭔 일 하나 도전하시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을 분석해 보시고 도전하셔야 돼요. 성격은 애니어그램이니 이런 거 많죠. 분석하는 틀. 재능은요, 다중지능 같은 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강점 재능과 약점 재능이 나와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자신의 재능이 안 맞는 분야에 가 계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이 아닌 약점 지능을 써야 하는 분야에 가 계신 분들은 그 일이 늘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재능에 맞는 분야에 가 계신 분은 천직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조건 하나도 고려 안 하고 바로 부모님이 원하는 욕심을 여기다 넣어가지고요. 자녀의 욕심도 아니에요. 자녀는 바라지도 않은 일인데 부모님이 욕심 올려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밀고 가면 욕구 불만 이 상태에 안 빠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고가 균형을 이루는데 양심은 전혀 배양이 안 되니까 균형을 전혀 못 잡아줍니다. 희노애락이 이제 한쪽으로 쏠립니다. 좋은 쪽으로 쏠리겠습니까? 희나 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노와 분노와 스트레스와 슬픔, 우울함으로 계속 이 마음이 균형을 잃고 가는데 거길 건져줄 방법이 양심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인성교육이 약화되면요, 답을 못 주면 친구들한테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성격과 재능 다 안 보시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투영해요. 너는 무조건 어딜 가야 된다. 그 친구의 이 올바른 교육은 뭘까요? 한 에고가요, 이 양심과 에고가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건요, 한 에고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재능을 정확히 읽어내셔서 그 성격에 맞고 그 재능에서 할 수 있는, 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랑 플러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친구 에고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고 싶은 것, 또 욕망이랑 맞아야겠죠. 그 친구의 욕심까지 이 맞는 것을, 이 두 가지를요,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시해주면 이 친구도 하고 싶겠죠. 이러면서 이걸 하고 싶어서 자기 재능을 또 개발하고 자기 인격을 또 개발하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게 교육의 핵심인데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양심에 부합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해도 되는 거여야 돼요. 이걸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 주시면 그 자녀분은 보살이 될 겁니다.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에 남의 행복도 도와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텐데 이걸 다 무시하고 만약에 계속 몰아넣으시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욕구 불만 상태가요, 끝이 없겠죠. 그리고 그 우울함, 그 스트레스, 풀 길이 없는 상태에 가서 이 양심마저 인성교육도 전혀 도외시하고 길러진 그 친구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에고의 잠재성의 시련만 놓고 봐도
에고의 성격과 재능이란 잠재성을 봐야 되고 그 잠재성에 그 에고가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일 시키면 죽습니다. 사람은 재미가 없어 못 살아요. 예, 거기에 양심에 맞는 것까지 이렇게 부합될 때 뭔가 그 잠재성이 실현되는데 지금 이건 에고의 잠재성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양심의 잠재성은 없을까요? 양심은 뭘 하고 싶을까요? 표현하고 싶을까요? 제가 인의의지 흔히 말씀드리죠. 우리 사대문 생각해 보세요. 흥인문, 인을 흥해라. 사랑, 정의, 예, 돈이문, 정의를 돈독히 해라. 숭례문, 예절을 숭상해라. 예, 저 북쪽에는 사대문은 아닌데 홍지문이라는 게 있죠. 가운데 보신각이 있어서. 이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요, 우리 양심이 뭘 지향하는지 이 서울에다 써놨습니다. 뭡니까? 사랑. 예, 양심은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에요. 남하고 나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고요. 인간한테 본래 있고요. 정의감이 있어요. 뭔가 그 상대방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을 때 본인도 벌써 그게 죄인지 아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고 느끼는 정의감이 있고요. 예, 남하고 이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싶은 남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랑 여러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 조화를 끌고 가고 있죠. 양심이 있어서 그러신 서로. 지혜는 옳은 건 뭔 얘기 들었을 때 맞네, 자명하네, 아니면요 그건 찜찜한데 이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알아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틀린 말 자꾸 해보세요. 자녀가 화내실 겁니다. 십이지심과 수오지심 때문에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나한테 하는지 화를 냅니다. 생명체는 이걸 갖고 있어요. 동물도 갖고 있어요. 동물도 똑같이 이게 있기 때문에 동물들끼리도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서로 공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안 하고 있으니까 살지, 개 한 마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열 넘버원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었다가는요,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우리 인간보다 훨씬 살벌해요. 거기 룰을 어기면. 이게 안에 박혀 있어요. 생명체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한테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를 억압하거나 못 살게 굴면 안 되는 게, 내가 내 안에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한테 그런 짓을 했을 때 내부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원래 죄를 지으려면요 한참 노력을 해야 죄를 짓게 돼 있는 겁니다. 본성이 많이 드러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보살이고 성인인 거고요. 본성이 많이 가려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하는 분들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줘도 잘 못 느껴요. 즉, 이 양심이 활발하게 못 드러나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죄를 짓는 게 아주 쉬워지죠. 지금 자녀를요, 사이코패스는 보통 선천적인 이런 공감 능력 부재자를 말하는데, 무서운 건 소시오패스라고 약간 구분해서 부르는 이름인데, 뭐냐면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다 갖췄는데, 다 공감할 수 있는데 자기 욕망만 알고 키워진 겁니다. 그 자란 환경이 너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입을 받고, 네가 남을 동정하는 건 너는 이미 패배자다, 너는 너만 생각해라라고 키워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후천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된 겁니다.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입니다.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이 욕심만 극대화된 존재가 되는, 이런 존재들이 사회에 가면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소중한 자녀분들을 키워서 소시오패스로 혹시 키워내시, 살아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도 가는 중에 이 신경 약한 친구들은 못 버텨요. 그 압박을 못 이겨내요. 압박을 이겨내다가 아마 이런 괴물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녀분의 성격과 재능 아십니까? 어떤 성격 갖고 계신지, 어디에 재능이 있으신지 알아야 돼요.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아는 중에, 예, 부모님의 양심도 개발되고 자녀분의 양심도 그걸 존중받을 때 이 자녀의 양심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온전히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체를 대할 때는요, 서로 주권 국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자녀고 누구라고 하더라도 저쪽도 하나의 생명이고 나도 한 생명인 이상은 서로 지금 지나친 내정 간섭을 하시면 안 돼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내가 주권 국가인데 자꾸 옆에 나라가 나더러 뭐하라 하면 욱하시죠? 열받죠? 예, 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간섭이 필요해요. 상대방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싶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간섭. 예, 이해되세요? 그러려면 이 부모님부터 양심을 잘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양심을 모르고 이 자기 욕심을 못 다루는데 자녀의 양심을 잘 도와준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이 양심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교사나 부모님들이 먼저 자신의 양심을 항상 돌아보고요. 자신의 공감 능력, 그리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 정의감, 그리고 시비 판단, 자명한지 찜찜한지 정확히 자기가 옳은 건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이걸 성실하게 지켜주시면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남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이게 다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믿을만하다는 말이 나오려면요, 그 사람이 남을 잘 공감하고 부당한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남하고 예절을 잘 지켜주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간단한 양심을 길러주지 않고요, 예, 이런 상태로 이 욕심으로만 내모시면은 그것도 부모님의 욕심으로 이 자녀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마음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잘 되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 원리가 입에됐을 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셔야만, 예, 뭔가 타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처한 상황 안에서 이 성공을 해야만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만 되는 이 현실 안에서도 최대한 이런 맛을 내실 수 있을 때 부모님이, 예, 이 자녀가 좀 더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뭘 성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죠. 예, 이 생명을 너무 억압해가는 우리나라의 그 심한 어떤 경쟁 구조랄까요? 이런 게 정말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우리나라 우리 결의 그 종자가 좋은 것 같은데 참 안에서 소모전으로 이렇게 힘을 다 빼고 그 스스로 우울함과 이런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불행한 현실 같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보다 양심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서울 이 성문에다가 다 양심 새겨놓고 그렇게 500년간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던 나라가 요즘 와가지고 제일 최하인이 항상 행복지수 꼴찌니 이런데 항상 거론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길러주시는 법은요, 요것까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녀분한테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공부 잘해라, 이게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지향해 주실 땐 반드시 자녀의 성격과 재능을 잘 고려하셔서, 사람은요 성격과 재능에 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만한 일에 몰입이 됩니다. 그냥 아무 일에나 몰입이 되지 않아요. 성격과 재능을 고려해서, 예, 할 수 있는 일일 때 인간은 몰입이 가능해져요. 할 수 없는 일은 몰입을 못 해요. 할 만할 때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만하다 할 때 돼요. 그럼 그런 조건을 목표를 지시해 주시면 그걸 하겠죠. 노력을 해서 해내면요, 성취감이 크겠죠. 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애가 재미있어서 또 하게 됩니다. 또 그만한 목표를 지시해 주시면 성취감을 또 성취감을 계속 맛보면서 가면 욕심이 조금씩 충족되면서도 본인이 성장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욕구 불만에 심하게 안 빠지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딱 지시해주면 그 성격과 그 재능에 못할 걸 자꾸 지시하고 하라고 하면요,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왜냐? 해도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고, 한번 놔버리면요 이제 막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랄까요? 이런 원리도 하나 아시면 좋은데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성취라고 하죠. 요거를 지금 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욕망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 성취되지 않은 상태가 길어지면요, 인간은 지금 성취되는 과정까지 너무 오래 걸리죠. 여기까지 되면 이게 고통을 느낍니다. 만약에 이게 짧으면요, 공간이 보십시오. 갈증을 느꼈는데 만족이 돼요. 갈증을 느꼈는데 만족이 돼요. 이게 제일 행복한 상태고요. 이렇게 깊어져서 돌아갈 길이 안 보이면요, 고통만 충만하죠. 만약에 뭐죠? 조금만 갈증 느꼈는데 바로바로 충족된다면 어떨까요? 권태에 빠져요. 지루해가지고요, 재미가 없어 못 살아요. 지루해지거나 고통에 빠지거나. 여유 있는 사람은 지루해 죽겠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지루하니까 더 자극을 찾다가요. 고통을 너무 힘든 사람은 욕망이 하나도 충족이 안 돼서 힘들어요. 제일 좋은 상태가요, 지금 힘든데 노력하면 또 나아지고, 힘든데 노력하면 나아지고, 이 상태로 몰고 가시는 게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즉, 그냥 콜라만 계속 드시면 맛있다 하실 수 있을까요? 한계 효용이 떨어져서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면 맛있겠습니까?
빵을 드세요. 목을 마르게 한 다음에 콜라를 드시면 그렇게 달콤합니다. 또 이해되시죠? 즉 적절한 이거는요. 적절한 이 갈증과 그 갈증의 성취는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요. 이 갈증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만족이 돼버릴 때 사람은 이제 그 불균형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그 자녀의 성격과 재능을 잘 보셔서 이 친구가 할 만한 걸 제시해 주면요. 할 만한 걸 제시해 줬을 때 같이 복돋아 줬을 때 하면 또 되거든요. 그럼 또 재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표를 제시하면 또 노력하면 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가는 게 교육의 가장 원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육의 원형이에요. 에고의 잠재성 실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양심의 잠재성 어떻게 실현시키는 걸 도와주시느냐. 인간 안에 원래 이게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요. 적절한 질문만 해주세요. 이 친구한테 이미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가 친구 가방을 만약에 훔쳐왔어요.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라고만 물어봐 주세요. 뜨끔해해요. 안에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있는 거죠. 생각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보다 만약에 그 친구는 어떤 심정일까? 그럼 뭐라고 나오겠죠. 그게 말은 뭔 말을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딱 걸립니다. 양심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양심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 그 친구가 너라면 원치 않았을 일을 그 친구한테 한 거 없어? 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양심에 걸리는 거 없어 그 친구한테? 그러면요 신기하게 그 애들한테 이거 질문 던져보세요. 못 속여요. 눈이 흔들리고 막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뭔 말을 거짓말 하려고 해도 이미 자기는 알아요. 즉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입에서 뭔 말이 나오더라도 그 친구는 알게 돼요. 한 번씩 이 만나게 자꾸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친구 너의 말과 행동이 그 상황에 적절했어?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았어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무례해라고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요 다 걸려요. 요거 중요합니다. 너의 판단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지금도 옳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뜨끔해하면 이거를요 초등학생한테 요 질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저희 그 학당 회원 중에 교사분이 아주 까불까불하는 그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이걸 제시해봤어요. 그러니까 까불까불해요. 뭐 이렇게 왜 이걸 내가 해야 돼요? 하면서 딱 쓰는데 이 질문을 4가지를 딱 쓰고 나서 얘가 딱 숙연해져요. 왜?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쓰게 했냐면요. 오늘 있었던 어떤 일이 오늘 뭔 일이 있었나 하나 적게 하고요. 그 일의 상대방에 대해서 심정을 이해했나? 그 친구 이름도 쓰게 하고요. 그 상대방,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을 쓰게 해야 되더라고요. 안 쓰면 상대방이 옮겨 다녀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을 쓰게 하고 아무개의 심정을 이해했나? 아무개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진 않았나?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진 않았나? 아무개한테 무례하게 굴진 않았나? 지금 나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나? 요 4가지 질문만 딱 던졌는데 끝나고 코가 딱 이렇게 눈빛이요. 이렇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 돼버린.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줘서 봤어요. 그 교사 친구가 근데 처음에는 그냥 까불까불하고 참 이렇게 잘 애들이 안 쓰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으로 보다가 갑자기 얘가 다 쓰고 나서 탁 그 변하는 걸 보니까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사람한테 양심이 있다. 예, 저도 늘 얘기하고 다니지만 직접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맛을 꼭 부모님들이 아시고 이렇게 혼내서 때려잡는다고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쓰셔야 돼요. 그런 방법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가 물에 빠지려고 하면 일시적으로는 때려서라도 잡아야죠. 못 가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 위험한 데를 아예 안 가게 스스로 판단해서 안 가게 만들어 주려면 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못 가게는 할 수 있고 못 하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방 노스페이스 훔치지 마 그러면 또 가방을 훔칠 거고 가방 훔치지 마 하면 신발을 훔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막아지질 않잖아요. 이걸 자꾸 자극을 주시면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6년까지만 선생님과 교사분이 이걸 자극을 주면요. 이 친구가 잘못되기 힘들어져요. 내면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뭔 일 하나 할 때 저 친구 심정은 내가 친구한테 한 일이 친구가 나한테 했으면 좋았을 일인가?
이런 게 자꾸 복잡하면 안 돼요. 이 네 가지만 계속 머릿속에 돌면 돼요. 이 신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네 가지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 성실함이라는 신뢰라는 건 생기게 마련이니까요. 남한테 신뢰를 줄 수 있으니. 이해되시죠? 이거를 교사와 부모님이 해주시면 자녀분이 잘못되기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도 좋은 환경에 자라면 범죄자가 안 돼요. 사이코패스가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 결손 가정을 만났을 때 확 범죄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봐주고 이런 관심 있는 질문을 계속 대화를 나눠주면서 그 양심을 복돋아 주시면 혹시 이 친구가 자기 에고에 안 맞는 에고가 이렇게 부당하다고 느낄 이런 생존 경쟁에 성적 경쟁에 뛰어들더라도 마음이 힘들더라도 이 양심의 힘으로 균형을 잡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그렇죠? 이 양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 힘을 뿌리에다가 물을 안 주시고 이 에고의 잠재성의 실현만 자꾸 강요하시면요. 양심의 잠재성이 전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추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원하는 어떤 그쪽에 가가지고 계속 가고 있다 보면 이 양심은 뭐라고 할 거예요? 너 그러려고 태어났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너는 애초에 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그런적인 어떤 의문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이 에고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런 이 생명력이, 근원적인 생명력이 자꾸 잘 자라는 중에 자기가 자기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자기 성격과 재능을 잘 분석해서 몰입할 만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일에 그리고 그 중에 하고 싶은 거에 양심이 허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친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아까 이거 보시죠. 늘 노력하면서 성취하는 맛을 보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대주시면 이렇게 돼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너무 이제 또 열악한 환경이면 이 고통이 지속되다 보면 힘을 잃겠죠. 인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정확히 아시고 이 자녀분을 대하시기만 해도 절대 무리한 술을 안 드실 겁니다. 한 걸음만 부모님이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부모님의 양심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 자녀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녀한테 무례하게 굴고 계시진 않나요? 자녀한테 부당한 피해, 나라면 누가 나한테 그랬으면 싫을 일을 혹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그게 지금 판단하시는 게 자명하게 옳으십니까? 이거 한번 서로가 이거 조심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